네, 지방 인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냉동기 분야에서 정말 20년 정도 우리 거의 최근에 그 역사를 거의 함께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부터 지금 웹 서비스까지 다양한 부분을 지금 도전하고 계신데, 아까 좀 전에 하셨던 미니플레이스만큼이나 다양한 사연과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콜리니 우리 이승용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 다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용이라고 하고요. 쿨리닉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지금 뭐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조부터 뭐 장사도 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사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사업을 이뤄내가면서 지금 이 서비스까지 이뤄내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템은 사실 대부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는 아이템이라서 사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냉동기기 쪽을 이제 제조부터 모든 것들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런 뭐 공간에서 적정한 온도를 맞추지 않으면 사실 누군가는 덥고 누군가는 춥겠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냉동 공조기라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냉동 공조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잘 돼야 돼요. 컴퓨터랑 마찬가지로 냉동기는 그냥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이제 정전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 하나는 냉동기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썩으니까.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모든 곳에서 쓰이거든요. 아파트에 온수를 쓴다거나 냉수를 쓴다거나, 또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사체를 보관하지 못하면 다 썩어 나갈 거고요. 마트에 있는 냉장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돼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쿨리닉이라는 서비스에서 근처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을 대리운전처럼 엮어주고 그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고 그 서비스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제일 간단한 이제 사업에 대한 모델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저는 제조기업을 했고요. 냉동기 자체 유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실외기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텐데, 에어컨과 이제 냉동기는 엄연히 다른데 겉에서 보기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시는 그런 에어컨 실외기가 냉동기일 수도 있고 에어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빈 껍데기 안에서 이제 뭐 이제 컴프레셔를 넣고 이제 부품들을 넣고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저희는 그것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었고, 그걸로 한 연매출 10억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16년, 2017년 정도까지. 그때가 제가 그 냉동기 엔지니어로 생활을 한 게 한 15년 차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18년 정도의 연차수가 됐는데, 그 제조를 해서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것에 입교를 해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 삶에서 제일 큰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아래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장사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장사하고 계세요? 제조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구나. 계시구나. 이게 장사랑 사업의 차이는 혹시 딱 와닿게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못 느꼈어요.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냥 그게 사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치킨집을 해도 사업하는 줄 알았고요. 식당을 하나 내가 운영을 하면 그게 사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장사와 사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차이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게 진리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장사라고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A부터 Z까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빨리빨리 해내고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해내고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장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한계도 있죠. 근데 사업은요, 한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못해요. 저 혼자 뭐 할 수 있는 건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하죠. 자금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사람이란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장사랑 사업의 차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고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이야기 해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자금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금 융통이 제일 첫 번째 해결 문제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죠.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는 벌써 지나온 길이니까 지나온 길은 사실 다 까먹어요. 지나고 나서 포장이 되는 것 뿐이죠. 사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사실. 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엔지니어의 삶을 살아오면서 2017년까지 저는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냉동기를 잘 제작하고 잘 판매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판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학벌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커리어를 쌓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부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앱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참 저도 신기해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뭐 코딩이다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아까 여기서 이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토타입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단어를 아예 몰랐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그런 단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프로토타입이 뭐고 코딩이 뭐고 개발이 뭐고 C 언어가 뭔지도 몰랐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5명이 그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곳에 입교해서 그냥 젊은 친구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 제 앞에서 코딩이 뭐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23살 친구한테 코딩이 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질문이 처음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치열하게 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치열하게 했어요. 공부가 재밌었던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필요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제가 개발자가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2017년에 제조로 시작했습니다. 제조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서 2017년에 냉동기가 문제 생겼을 때 바로 핸드폰으로 올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온도 조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갔고요. 2018년에는 아이템을 바꿔서 저 쿨리닉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2018년에 재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기, 8기를 2번을 거쳤어요. 2번을 거쳐서 저 서비스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원이 한 7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뭐 어떤 아이템들인지 저는 하나하나 잘 모르지만 절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고요. 절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돼. 그 계획에 잡힌 플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플랜에 맞출 수 없고 절대로 그 자금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의 대표님들이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자금이 급해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투자라는 걸 알아보고 뭐 이러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목표가 없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저는 사실 투자라는 걸 받지 않았거든요. 받지 못하는 거죠. 투자라는 것들을 투자도 공부해야 돼요. 알고 계셨어요? 투자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투자를 몰랐습니다, 사실. 투자도 이 개발처럼 공부하기 시작한 게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투자 뭐 시리즈 A가 뭐고 B가 뭐고 다 알고 계신가요? 뭐 시드 투자가 뭐고 뭐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어렵습니다. 예. 근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 적어도 안 돼요, 실행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센서박스에서 굉장히 좋아요. 저도 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혼자이고 역량이 안 되시고 개개인이시고 직원을 부릴 수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뭐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에 목매고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랑 나눴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박준석 대표님의 도움도 받았고요.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것도. 네, 누가 나한테 오픈마인드로 뭔가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인 것 같고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같고요. 저 사람 명함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명함을 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냐면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판단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대표님이나 저희 선배님 대표님들처럼 제조를 오래 하셨다면 제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냉동기 분야에서 지금 18년, 19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그 허점을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이렇게 뭐 내 생각이 되게 좋다 검색해보세요. 다 있어요. 뭐 BM 특허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분명히 살아온 삶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예요. 각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는 어찌됐건 오랫동안 일을 하셨을 거잖아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냉동기 분야는요, 몽키를 쥐고 용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지식이 짧아요.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엔지니어들의 프라이드는 있으니까. 기술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코딩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엔지니어들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는 엔지니어 기술을 이렇게 배우느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반면에 또 공부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엔지니어적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없었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모이면 또 괜찮은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허점 추성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는 엔지니어니까. 저는 이런 분야에, 이런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해결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능력들을 공부해서 풀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조금의 성과를 얘기하자면 뭐 이제 캐리어 같은 이런 큰 기업 같은 곳에서 AS를 전담을 뭐 의뢰를 한다는 미팅을 지금 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라면 성과랄까? 조금 더 저희가 나중에 클리닉이라는 게 세스코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오게 되면 나중에 저를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제조랑 IoT 그리고 그 IT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외주에 대한 스트레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요. 뭐 제조하는 거에 얼마나 힘든 건지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고요. IT 쪽에서 뭐가 제일 힘든 건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가지고 있고 안 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전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저는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안 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는 제조를 오래 하셨는데 다른 해방구를 찾고 계신 분이나 또 제조가 사실 요즘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찾으신 분들이나 어떤 뭐 여러 분들이 모였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언제든 뭐 말씀 주셔도 괜찮은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뭐 한 분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라도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말씀 주셔도 괜찮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네. 언제든 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사람이에요. 네, 결국에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중에 뒷심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18년, 20년, 저도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18년 차 직원을 계속 뽑고 이제 이렇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겪고 내상도 많이 있고 막 진짜 막 울기도 울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 때문에.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일반화는 아니고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요, 일을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센스가 좋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헤드 기질이 있어서 나가기도 잘 나가지만, 그래도 운전에는 굉장히 많은 센스가 녹아져 있어야 돼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대부분 일을 잘합니다. 운전 잘한다는 기준이 뭐 과속하고 뭐 이런 걸 말씀? 일단 운전병 출신을 고르세요. 제일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운전을 해봤는데 이제 뭐 무사고 경력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건 뭐 브레이킹식으로 던져드린 거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랬고,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내 사업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